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요즘 언론에 말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적정 국가 채무 비율, 좀 어렵습니다. 이 경제학에 나오는 그런 용어죠. 그리고 재정학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국가에서 적정한 비제 비율이 GDP 국민 총생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굉장히 안정적이냐, 이 말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적정 국가 채무 비율을 40% 안쪽이 안정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많은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기재부 관계자들이 이 정도가 돼야 상당히 앞으로 안정적으로 국가 재정을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그런데 5월 16일 날 국가재정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문재인이 참가했죠.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참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우리 국가 재정을 적정 비제 비율을 40% 안팎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이 말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일종의 기조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이 뜬금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40% 안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지금 보면 미국은 100%, 그리고 일본은 200%가 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국가 적정 채무 비율을 더 높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높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이 비율을 높이게 된다면 빚을 더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빚을 끌어들이면 과연 이 빚이 어디로 갑니까? 미래 세대, 우리의 아들 그리고 딸들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빚은 계속해서 미래 세대로 넘어갑니다. 40% 안쪽이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일본처럼 또 미국처럼 더 늘리자는 문재인의 말에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실제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굉장히 빚의 비율이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 100%라고 했지만 실제는 13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까 200%라고 했지만 233% 정도 됩니다. 실제 문재인이 말한 것보다 더 빚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 그리고 일본은 엔화, 이런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자신들이 부채가 늘 경우에 달러를 찍어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경우도 엔화를 찍어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일본의 빚이라든지 미국의 빚이라든지 이것이 바로 내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반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는 중국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번에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겁을 주기 위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살짝 내놨는데 삽시간에 팔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또 이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는 즉시 급속도로 소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이 빚이 많다고 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화가 있습니다.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만일 국가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이 원화를 달러라든지 그리고 엔화로 교환해서 그렇게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빚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원화 발권을 많이 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크게 떨어질 경우에 어떤 상황이 나타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또 만들어 파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수출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수출도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면서 경제 불황 가까운데 또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그런 험악한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왜 40% 안쪽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렇게 참 엉뚱한 그런 질책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그러니까 얼마 전입니다. 바로 문재인이 야당 대표일 시절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는 국가 부채 비율이 38.5%, 지금보다 훨씬 낮아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왜 40% 가까이 국가 빚을 늘리느냐? 이것은 바로 미래의 빚이다. 이렇게 왜 국가 재정을 아주 엉터리로 만들고 있느냐? 이러면서 자신을 또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 후에는 자신이 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까먹은 것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자신이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또다시 부정을 하는 것일까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또 4년 후에는 또다시 국가 빚을 늘려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국가 빚을 늘려서라도 재정을 많이 풀어라. 그래서 다음 총선 때 사람들이 좀 돈을 가지게 되면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지지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딱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 규모, 국가 적정 채무 비율이 39.5% 정도 됩니다만은 앞으로 내년 되면 이것이 40% 이상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그런 부채 비율입니다. 실제 공공기관에서 빚을 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합하면 60.4% 부채 비율이 껑충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OECD 24개의 나라 가운데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이런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빚을 내서 돈을 일단 챙겨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카드값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카드로 돈을 빌려서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또 집도 사고 절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바로 다음 달 되면 바로 독촉장이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단기간에 돈을 풀어서 어느 정도 쓰게 만들겠다. 이런 식의 경제 정책을 펴는 것을 보면 정말 저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유시민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을 6조 7천억 정도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국가 건전성이 세기 때문에 17조를 추경으로 해라.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포퓰리즘 중에 상포퓰리즘이 아닙니까? 자꾸 추경을 늘려서 돈을 갖다가 국민들에 풀어내면 국민들이야 우선은 좋겠지만 나중에 그 돈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지금 보면 국가 통계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계속 취사 선택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월별 취업자 수가 지금 최대로 늘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17만 6천 명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래서 자아자찬을 무지무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교를 해보면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 2013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에 1월달부터 4월달까지, 그러니까 1분기 취업자 증가폭 36만 6천 명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아자찬하는 그런 통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해서
절반 이상 떨어지는 그런 취업자 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7만 6천 명이라고 말하는 그런 취업자 수들, 이것이 보면 질적으로 아주 형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 공공취업이라든지, 그리고 젊은이들이 지금 현재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업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서 일주일에 17시간 미만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로 보면 아주 저질, 아주 품질이 저품질화된 그런 일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지금 자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안 되는 취업자 수, 그것도 아주 형편없는 그런 그런 질의 취업자 수를 두고 자차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딱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이 야, 일자리 정말 많이 늘었다 이렇게 자랑했던 4월에 어떤 상황이 나타났습니까? 실업자 수가 124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이 4.4%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IMF 터지고 난 이후에 19년 사이에 가장 높은 실업률입니다. 이때도 뭐라고 또 변명을 했습니까?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이 많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한심한 그런 통계, 아주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통계만 속속 빼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국민들도 대부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장률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한국의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3%입니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대다수 서방 국가는 지금 황의 그런 국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워낙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70살 된 사람까지도 일자리에 참석하라. 그렇게 노령 취업자 수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는 지금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3%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정부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 마치 굉장히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자꾸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빚을 늘리고 추경을 늘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는 얼마나 퍼주기에 나설 것인지 정말 감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고 북한만 바라보는 이런 상황, 그리고 다른 나라 경제상은 전혀 의식도 하지 않고 우리만 잘 되고 있다는 이런 착각, 이것은 마치 구한말 시절에 대원군이 우리나라 곳곳에 척합의를 만들어서 다른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세국 정치를 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대원군은 척합의에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것은 부산의 용두산 공원이라든지 곳곳에 설치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이침범 비전척, 화주와 매국이라고.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이것을 막지 않고 서로 통상을 주장하는 것은 매국과 마찬가지다. 지금 상황과 그 당시 상황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세계 문명의,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적시하지도 못하고 무슨 내용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4년 전에 자신이 말한 내용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다르게 경제부처 장관에게 적정 부채의 비율을 왜 40% 안팎에서 조정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정말 저는 마이동풍이라고 생각해도 의심이 가지 않은 그런 아주 엉망진창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적정 국가 채무 비율 40%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공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